버스를 타고 오늘은 슬로베니아로 이동을 해요. 이제부터는 계속 플릭스 버스를 이용하게 될 것 같아요. 유럽에서 제일 유명한 버스거든요. 나라 간의 이동도 하고 뭐 지역으로 지방으로도 움직이고 하는 그런 버스예요. 자그레브에서 플릭스 버스를 타는 데는 자그레브 버스 터미널이에요. 자그레브 버스 터미널 12시 15분 플릭스 버스 타고 슬로베니아 류블리아냐까지 수도 3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거든요. 크로아티아에서 슬로베니아로 넘어갈 때 지금 국경이에요. 국경 근처에서 신분증 검사를 한번 합니다. 여권 경찰이 올라왔어요. 자, 플릭스 버스를 타고 류블리아냐에 도착을 했습니다. 슬로베니아는 이 용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여러 가지 썰들이 있어요, 용에 대한. 근데 제가 아는 썰은 하나가 뭐냐면 이아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이아손이 이 용을 죽이고 그 용이 죽인 자리에 나라를 세운 게 바로 이 슬로베니아라고 하네요. 이 드래곤 브릿지에 보면은 다리 양쪽에 용이 이제 4마리가 딱 앉아 있어요. 이렇게 이쪽에 한 마리, 제 뒤쪽으로 또 한 마리, 그 다음에 건너편에 이제 용이 2마리 더, 총 4마리가 앉아 있습니다. 드래곤 브릿지가 또 유명한 거, 거기에 이제 용상을 안 친 이유가 또 그런 이유가 있죠. 이 드래곤 브릿지가 이 슬로베니아 최초의 철근 콘크리트 다리라고 합니다. 슬로베니아 최초 철골 콘크리트 다리이기도 하지만 이 다리가 처음 생겼을 당시에는 유럽에서 거의 최초, 다른 곳도 역시나 없을 때 거의 최초로 만들어진 그런 철골 콘크리트 다리이기 때문에 더욱더 상징적인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의 용까지 얹었으니까, 전설까지 얹혀졌으니까 슬로베니아에서 가장 유명한 어떤 포인트라고 할 수 있죠, 이 드래곤 브릿지가. 게다가 이 드래곤 브릿지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드래곤 브릿지 옆으로 저쪽 이제 도살자의 다리가 있고, 왜 도살자의 다리인가 했어요. 찾아보니까 예전에 여기 이제 그런 정육점 같은 게 쭉 있었나 봐요. 저 위쪽에 류블리아냐 성도 있고, 그 다음에 좀 더 가면 이제 프리세린 광장, 이런 또 것들이 여기 쭉 도보 한 5분 10분 내로 쭉 이어지기 때문에 어떤 류블리아냐, 슬로베니아 류블리아냐 관광의 가장 중심이 되는 데가 바로 이 드래곤 브릿지가 아닐까. 이 제가 걷고 있는 여기가 이제 도살자의 다리인데, 난간 양쪽에 이렇게 자물쇠들이 빼곡히 채워져 있다. 우리나라 남산이라든가 그런 데 가면 이렇게 채우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 이제 빼곡하게 자물쇠들이 채워져 있다. 그게 이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제가 지금 서 있는 데가 프리쉐렌 광장이라는 데예요. 프리쉐렌 광장. 우리나라 디어 마이 프렌즈 드라마 유명한 거 있잖아요. 인기 많았던 거. 거기서 이제 조인성하고 고현정이 여기서 이제 만나는 그런 곳이에요. 조인성이 여기서 이제 자동차에 치여가지고 사고를 당하죠. 그 장소가 바로 여기입니다. 실제로 이 광장에는 차가 들어오진 못해요. 여기 있는 동상은 슬로베니아의 국민 시인 그런 사람이래요. 굉장히 유명한 작가고, 이 작가 위에 있는 요 여자 동상은 이 작가의 뮤즈였던 그런 여자라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결혼하지는 않았고, 결혼은 다른 사람이라고 했다고 해요. 연애는 이 친구랑, 결혼은 다른 친구랑. 그리고 한 가지 더 TMI 하자면, 이 국민시인 동상 마주하고 있는 바라보는 쪽 저 건물로 가면은 또 건물 2층 쪽에 저기 노란색 건물 있거든요. 저 건물 2층 쪽에
이렇게 조각상, 여인 조각상이 있는데 저 조각상이 또 저 뮤즈의 조각상이라고 하네요. 남자는 저 국민 시인은 이쪽을 바라보고 있진 않은데 이 여자는 저 국민 시인을 바라보고 있어요. 뒤쪽으로 보면은 저기 빛이 쫙 들어오는 저 위가 르블리아냐 성이에요. 걸어 올라가는데도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아요. 한 20분 정도 뭐 소요하면 걸어 올라가고, 옆쪽에 보면 또 푸니쿨라가 있어서 이렇게 찍 타고 올라가면 됩니다. 푸니쿨라하고 저 성 입장료까지 토탈로 해서 16유로 하더라고요. 지금 16유로. 이제 걸어서 르블리아냐 성 있는 데까지 올라왔습니다. 나무가 좀 가리긴 했지만 그래도 여기가 르블리아냐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르블리아냐 성의 최고 뷰 포인트입니다. 이 성을 쭉 둘러볼 수 있거든요. 가장자리로 성을 끼고선 돌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길이 있는데 요거 한 바퀴 도는데 5분도 안 걸립니다. 멀리서 보면 좀 커 보이는데 사실 위로 올라오면은 굉장히 작은 성이에요. 제 경험상으로는 성에 뭐 들어가려면 입장료를 내야 되는데 들어가 봐야 별거는 볼 게 없어요. 성 있는 이 높은 위치에서 르블리아냐 시내를 내려다보는 그 정도까지만 해도 충분히 만족스럽지 않을까. 르블리아냐에서 블레드를 다녀오려고 르블리아냐 버스 터미널에 왔습니다. 티켓을 사려고 보니까 한 30분 단위로 버스가 있는 것 같아요. 버스비는 편도가 5.7유로고 캐시만 가능합니다. 카드 내려고 그랬더니 카드 안 되고 온리 캐시. 버스가 번호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버스는 이 앞 유리장에 보면은 이 간판에 어디 가는지 적혀 있으니까 그걸로 보고 확인하고 타셔야 돼요. 딱 1시간 걸려요. 딱 1시간. 뭐 차 안 막히고 그대로 쭉 오니까 딱 1시간 만에 블레드에 도착을 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성수기 때 왔을 때는 돌아가는 티켓을 미리 구해놨는데 지금은 뭐 3명 타고 왔는데 돌아가는 티켓까지는 미리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날씨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아침에 오면 겨울철에 저쪽에서 이제 해가 떠서 처음 버스 내리는 데면 역광이거든요. 그래서 걸어서 호수를 이제 한 반 정도 건너오면 이제 다시 순광이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아주 깨끗하게 제대로 된 영상이나 사진을 찍을 수 있어요. 그래서 블레드를 오시면 너무 앞쪽에서만 살짝 보고 가지 마시고 이 한 바퀴, 호수 한 바퀴는 꼭 둘러보세요. 제가 그거는 아주 추천이 아니라 숙제를 내드릴게요. 숙제. 블레드 호수 절반 정도 돌면은 이게 레스토랑 겸 뭐 차도 마시고 디저트도 먹을 수 있는 식당이 하나 있는데 맛이 괜찮네요. 그리고 양이 많아요. 이건 강추 전. 오늘은 또 새벽 이동입니다. 겨울이다 보니까 하루가 짧아요. 아침 뭐 한 8시나 돼야 해가 뜨고 오후 4시 반이면 해가 지기 때문에 뭐 오전에 이동을 하면은 뭐 하루를 그냥 날리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먼 거리들은 아무래도 새벽 이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일정을 조금 여유롭게 쓰려면. 그래서 오늘도 밤 12시 50분 플릭스 버스를 타고 헝가리 부다페스트로 이동을 합니다. 류블리아냐 버스터미널에 이 플릭스 버스 타는 곳이 딱 있습니다. 대략 한 6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6시간. 자, 이제 버스를 타고 헝가리에 도착했어요. 헝가리 부다페스트. 헝가리에 오니까 벌써 불빛이 노랑노랑합니다. 6시 50분 도착 예정이었는데 뭐 운전기사분이 똥이 마려웠는지 엄청 밟았어요. 그래서 6시에 도착했습니다. 6시. 이제 저는 여기서 바로 온천을 가려고 그래요. 세체니 온천. 영어를 고르고 이게 지금 싱글 티켓. 요거를 한 번 타려면 10분 티켓을 해야 되고 10장짜리를 하면 되는데 하나가 450이고 티켓 티켓이 450. 그 다음에 이 10장짜리를 사면 4,000. 10장짜리를 사면은 450을 버는 거예요. 10장. 그 다음에 페이먼트. 자, 이렇게 기계에서 저는 10장짜리 티켓을 구입을 했어요. 요 기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요 기계. 자, 이제 세체니 온천까지 가야 되는데 세체니 온천까지는 1번 트램을 타고 이동을 해야 됩니다. 저 말고는 아무도 찍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아무도 안 찍어요. 원 캐빈? Chiedi al collegato. Sorry. 여기다. 33. 오케이. 세체니 온천에 제가 지금 왔는데 아침 7시 오픈이에요. 7시 오픈에 들어오면은 제일 저렴하게 들어올 수 있어요. 짐 보관이 문제예요. 제가 이제 바로 왔잖아요. 제가 이제 캐리어를 끌고 오고 막 배낭도 있고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싶은데 그냥 일반 그 1인용 티켓을 하면은 요런 걸 줘요. 그러면은 그 우리 목욕탕처럼 옷 갈아입는 데 있어요. 공용으로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데 거기다 이제 짐을 넣어야 되는데 짐을 거기다 다 못 넣거든요. 그래서 캐빈을 빌리면 이런 지금 제가 들어온 이런 공간, 이 방이 하나씩 있어요. 이 방에서 캐리어도 놓을 수 있고 옷도 갈아입을 수 있습니다. 프라이빗하게. 여기는 남녀 공용이기 때문에 2명이 오면 여기를 구하는 게 좀 나아요. 캐빈은 하나만 빌리면 돼요. 둘이 오더라도. 그러니까 2인 티켓을 사고 캐빈 하나만 추가로 구입을 하면은 여기서 커플이 오셔도 여기 안에다가 짐 놓고 옷 갈아입어도 되고 프라이빗하게 좀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무나 들어올 수는 없어요. 여기는 이 노란 팔찌가 필요하거든요. 이 노란 팔찌 가지고 입구에서 그 전차판에다가 딱 찍으면 캐빈 번호가 지정이 돼요. 저는 이제 33번이 지정이 됐거든요. 그럼 그 캐빈을 이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면은 이렇게 쭉 이렇게 캐빈이 있는 이 방이 있는 이 복도가 따로 있어요. 혼자 와도 만약에 이 공간이 나는 좋겠다 그러면 요 캐빈을 하나 추가로 구입을 하면 돼요. 얼마 안 해요. 뭐 몇천 원 하나? 그러니까 이거를 구입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2명 이상이면 당연히 여기가 좋고요. 여자 2분이면 짐도 많잖아요. 뭐 다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데서 막 옷 갈아입고 하려면 좀 민망하고, 근데 여기서는 방 안에서 갈아입으면 되니까 여기가 좀 좋습니다. 커플들은 당연히 여기가 좋고요. 네. 캐빈이 좀 랜덤해요. 저는 조금 좁은 캐빈을 배정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캐리어하고 배낭하고 어쨌든 2개는 들어가는 크기고, 여기서 이제 갈아입고 뭐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면 됩니다. 아침이라 사람이 많지 않아요. 지금 막 오픈하자마자 들어왔거든요. 오픈런에서 사람이 띄엄띄엄 있는데 따끈따끈하네요. 따끈따끈. 우리나라 온천처럼 막 뜨겁지는 않아요. 그냥 따뜻한 정도? 지금 영하 한 5도? 6도 정도에서는 딱 즐기기 좋은 그런 온도입니다. 우와, 뭐 다른 데로 옮겨 다닐 때는 수건이나 가운 같은 거를 덮고 다니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진짜 큰일 나겠어요. 감기 걸리고. 제가 지금 실외풀에서 실내풀 쪽으로 한번 이동을 하고 있거든요. 실내풀은 어떤가? 수영장이 있는데, 수영장은 뭐 수영모를 써야 된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영모를 안 쓰고 막 수영을 하는 분들이 있네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영장이. 그리고 또 요런 데도 있는데, 요런 데 지금 사람이 없어요. 이거 찬물이네. 찬물입니다. 찬물. 역시나 온도는 같아요. 바깥하고 같아요. 제가 들어와 있는데 오히려 좀 더 미지근해 보이기도 하는데, 이게 아무래도 실내다 보니까 no problem. 실내다 보니까 뭐 이렇게 춥지가 않고, 위가 나가 있어도 좀 이렇게 밖에 나와 있다가 저 주변에 좀 앉아서 이렇게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온천을 좀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좀 장점이 있네요. 여기는 밖에가 뭐 김도 풀풀풀 나면서 시각적인 효과도 있고 재밌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뭐 1시간, 2시간이지 계속 있으려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좀 밖에서 너무 추울 때는 이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좀 쉬었다가 뭐 다시 들어왔다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실내 안쪽에 들어오면 작은 이런 온천 탕들이 군데군데 있어요. 건물 여기 요소에 박혀 있는데, 근데 탕에다 들어가 봤는데 물 온도는 밖이랑 안이랑 다 비슷해요. 근데 딱 지금 제가 들어와 있는 요 탕이 온도가 조금 더 높네요. 이게 제가 있었던 방인데 좀 좁죠. 반면에 여기는 조금 길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 데가 밑에 캐리어 될 수도 있고 넓네요. 이렇게. 근데 이제 제가 제일 앞쪽인데, 제일 앞쪽은 확실히 좁아요. 이렇게. 확실히 복불복인데 저는 이제 불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일부러 준 건 아니에요. 무슨 차별을 하느라 그런 건 아니고, 요거 이렇게 되면은 자동으로 번호가 랜덤하게 배정이 되는데, 제가 하필이면 운 없게 조금 좁은데 배정을 받은 거예요. 간이 조그만 탈수기도 하나 있어요. 입구 쪽에 하나 있네요. 입구. 그리고 이제 이렇게 드라이기, 진공청소기 같은 거. 나갈 때는 키를 여기서 반납해야 됩니다. 보송보송하게 온천 잘했습니다. 자, 이제 저는 숙소로 이동을 해서 또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일정을 마저 좀 쭉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체니 온천 바로 옆에 이 메트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갈 때는 메트로는 꼭 이 티켓에 저기 펀칭을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유럽 여행하는 동안 표 검사하는 거 처음 봤습니다. 처음.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저거 걸리면 10배 물어야 되거든요. 예. 예스. 티켓 검사하는 걸 처음 당해봤는데 막 검사하기 시작하니까 막 겁나게 하네요. 막 사람들 쑤셔대면서 한 명 걸리는 거 봤어요. 체크인 시간이 한참 남아서 카페에 왔는데 여기는 약간 갤러리 카페 같은 거네요. 사진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흑백 사진. 주방도 있고 인덕션 냉장고도 있고 굿이에요. 캡슐 커피도 있고 뭐 당연히 이렇게 전자레인지, 토스트, 포트 있을 건 다 있어요. 화장실도 깨끗하고 여기 세탁기도 있고 박물관에 있는 그런 기본 그림에다가 앤티크한 가구, 이런 좀 가정집 같은 데를 구했는데 좋네요. 생각보다 생각 이상으로 좋네요. 1층이라 왔다 갔다 하기도 편하고. 제 뒤로 보이는 건 그레이트 마켓 홀이라는 데예요. 그레이트 마켓 홀. 우리나라 말로 하면 부다페스트 중앙시장? 피렌체에서 영상으로 보여드렸던 피렌체 중앙시장과 비슷한 형식이에요. 굉장히 규모가 큰 편이에요. 그래서 이 도나우강 옆쪽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세체니 다리에서는 도보로 한 20분에서 30분 사이? 부다페스트 시내를 구경하겠다 하는 마음이면 충분히 걸어올 수 있는 거리고, 그냥 여기 구경 딱 하고 가겠다, 장 보고 가겠다 그러면은 버스나 트램 1일권을 이용해서 오시는 게 뭐 편하게 오는 방법이죠. 제일 큰 섹션이 한 3가지 정도로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채소하고 과일을 파는 약간 청과 쪽, 그 다음에 이제 정육, 그 다음에 향신료, 고추하고 뭐 이런 양념들 돼 있는 뭐 그런 것들이 이제 크게 나눠져 있어요. 소량을 사는 여행자들은 여기보다는 확실히 마트, 좀 큰 마트 가는 게 훨씬 더 경제적일 것 같고, 청과 쪽, 특히 과일 쪽이 안 싸요. 특히 베리류가 엄청 비쌉니다. 블루베리하고 뭐 산딸기 같은 거 섞어서 있는 게 얼마냐 물어봤더니만 그게 가격이 막 3만 원 정도 하고요. 생각보다 엄청 비싸요. 그래서 뭐 덥석 뭘 사기가 좀 겁나네요. (2층은) 주로 뭐 그릇 아니면 액세서리,
가방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파는 데고, 그냥 간단히 요기할 수 있는 이런 푸드코트들이 쭉 한 라인 정도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냥 요기할 정도로. 충분히 요기할 거리는 됩니다. 근데 보니까 좌석이 좀 많지는 않네요. 그 다음에 여기 화장실은 역시나 유료입니다. 1,400원을 내고 오줌을 싸야 됩니다. 자, 제 뒤로 보이는 건물은 헝가리 국립 오페라 하우스예요. 오늘 제가 예약한 공연은 오네긴이라는 발레예요. 초연이 1965년 초연을 했다고 그러고, 현재 슈투트가르트 발레단의 메인 레파토리에 들어가는 굉장히 유명한 발레 공연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약을 해가지고 오늘 발레 공연 오네긴을 보러 왔습니다.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제 온라인에서 예매를 했고, 이 예매한 티켓은 출력을 해 오셔야 됩니다. 출력을 해와서 보여주고 안으로 들어오면 돼요. 층마다 옷을 보관할 수 있는 데가 있어요. 맡겨 놓을 수 있는 데요. 보관이 아니라 맡겨 놓을 수 있는 데, 무료고, 뒤에 이렇게 맡아주는 데가 있어요. 옷을 여기다 이제 보관을 하면 됩니다. 연주자들도 좀 쉬고, 관객도 쉬고, 배우들도 좀 쉬는 그런 시간입니다. 한 40분 정도 공연을 한 다음에 이제 인터미션 시간이 있네요. 그래서 여기 간식 같은 걸 먹는 또 공간이 있어요. 커피도 마시고 간단한 케이크도 먹고, 샴페인 같은 거, 와인 같은 것도 마시고 좀 그래요. Price tag? Yes, thank you. 부다성 올라가는 거 티켓 샀는데 카드도 돼요, 현금도 되고. 근데 편도는 안 되고 왕복만 됩니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그게 이제 4,000 포린트인가? 헝가리 돈으로 아무튼 8,000원 정도 해요. Thank you.
저는 이제 플릭스버스를 타고 비엔나로 이동을 합니다. 떠나는 기 전에 하나 정보를 드리면, 치안이 안 좋다고 할 수는 없는데 그 노숙자들하고 약간 집시 같은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탈리아보다 조금 더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가 부다페스트였습니다. 그래서 부다페스트 오실 때는 특별히 조금 더 주변 이 분위기, 치안 같은 데를 조금 더 신경 쓰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플렉스버스 타는 데는 여기에요. 네플리젯, 뭐 그냥 영어대로 발음하면 그래요. 네플리젯. 여기로 가서 플렉스버스 타야 됩니다. The next station is Nepligat. Doors will open on the right. Change here for regional and long distance buses. 부다페스트에서 비엔나, 저 플릭스버스 타고 약 3시간 15분 정도 걸렸네요. 비엔나에 이제 대중교통 티켓이 뭐 1회권이 있고 24시간권이 있고 그 다음에 48, 72 이런 식으로 있는데, 저는 일단 48시간권을 끊어가지고 좀 비엔나 여행을 해볼까 합니다. 티켓을 왜 사야 되는데, 티켓 일단 잉글리시, 그 다음에 원트랩 풀 프라이스고 원트랩 애트 디스카운트, 이건 아니고 요거예요. 24시간, 48시간, 72시간. 저는 48시간으로. 그 다음에 티켓은 2장. 그 다음에 오케이. 그 다음에 해도 되네.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프린트 중이에요. 티켓이 어디로 나오나, 어디로 나오나. Your ticket. 여기로 나오네. 이렇게 48시간짜리 티켓 2장 14.10유로. 티켓을 구매하면 여기 날짜 같은 건 안 찍혀 있어요. 여기 찍혀 있다. 11시 40분. 11시 40분이라고 찍혀 있습니다. 지금 11시 40분부터 이제 48시간 이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비엔나에서 가장 먼저 들린 곳은 슈테판 대성당입니다. 비엔나에 왔으니 비엔나 커피를 한번 마셔봐야죠. 1891년에 오픈한 슬루카, 비엔나 커피 맛집입니다. 멜랑지? Einspinner. Yeah, one Einspanner and torte. Sackergurte? House torte. Ausgurte. Yeah, Okay. and cardinal slice. Yeah, cardinal. Okay. That's what. Okay. Melange, Einspinner, Kardinalschnitte und Hausgurte. 제일 많이 먹는 게 이 멜랑제예요. 멜랑지. 이게 이제 비엔나 커피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인슈페너, 이 두 가지를 많이 먹습니다. 오케이, 아인슈페너. 이게 이제 아인슈페너. 이게 이제 비엔나 커피예요. 이게 이제 멜랑지인데 이렇게 고운 거품이 있어요. 약간 카푸치노처럼.
목구멍이 턱 막힐 정도로 부드러워요. 그리고 아인슈페너는 이게 이제 생크림 같아요. 생크림. 약간 고소한 생크림, 싸구려 말고 조금 질이 좋은 고소한 생크림 같은데 이걸 다 섞으면 약간 믹스커피 같이 맛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섞는 것보단 이렇게 요거는 종종 떠먹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1981년부터 운영을 해온 역사가 있는 그런 카페예요. 뭐 식사도 가능하고 이제 아인슈페너 커피하고 그다음에 이런 케이크 같은 게 이제 유명을 해서 많이 오는 것 같은데 슈터판 대성당 근처에 있거든요. 비엔나 오페라 하우스에서도 도보로 한 10분 정도 거리예요. 이쪽 이렇게 동선으로 여행을 짜실 때 거기 이제 사이에 디저트 코스를 좀 끼워 넣으면은 좀 더 알차게 여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Dass zum Beispiel der eine Schauspieler viel mehr verdient wie der andere. 비엔나에서는 제가 일정이 좀 빠듯해요. 이틀 반밖에 없는데 내일은 이제 할슈타트를 갈 거기 때문에 지금 시간을 내 가지고 미술사 박물관에 재빠르게 왔습니다. 6시에 문을 닫아서 시간이 없어요. 지금 2시간 반밖에 안 남았으니까 좀 빨리 들어가 볼게요. 제 여기 오디오 가이드도 한국어가 가능합니다. 하나에 6유로고 2개 8유로니까 2명 이상 오면은 2개 구입하는 게 구입이 아니죠. 빌리는 게 좋겠죠. 일단은 들어오면 1층 쪽에 있는 전시가 잉카 유적들이 있는 거고 이제 2층 위층으로 올라가면 저 그림이에요. 위쪽에 이제 스페셜 그림들하고 있는 데여서 이제 오디오를 들으면서 이제 위부터 저는 내려오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올라가다 보면 제일 유명한 게 하나 있어요. 여기 이제 천장 쪽에 클림트 그림이 살짝 숨어 있거든요. 이렇게 이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두 사람뿐만이 아니라 우리 또한 여기에서 엿보는 자가 됩니다. 틴토레토는 하얗게 눈부신 벌거벗은 여성의 몸을 가장 앞자리에 배치함으로써 우리 또한 이 벌어지는 상황 속에 빨려들게 합니다.
자, 여기가 비엔나의 가장 유명한 곳 중 하나인 오페라 하우스예요. 현장 저기 판매도 해요. 입석표를 판매를 하는데, 비엔나 오페라 하우스에서 입석표를 사는 데는 정면을 보고, 건물 정면을 딱 보고 왼쪽으로 건물을 이렇게 딱 끼고 돌아가면요, 여기 이제 입석표 사는 데가 있어요. 스탠딩 룸. 추천하고 와봤는데 잘하면 표를 구할 수 있을 것도 같아요. 비수기이기도 하고 날도 춥고 뭐 하다 보니까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사람이 좀 적어요. 제일 좋은 자리는 18유로짜리는 지금 매진됐고 15유로, 13유로짜리는 있어요. Only here or here on the side? On the, It's here, a here? bit restricted view. Second floor, third floor. Second floor, yes. 26, cash or card? Cash. Thank you. 오늘 관람할 공연은 모차르트의 4대 오페라로 불리는 돈 조바니입니다. 공연장 안으로 들어갈 때는 두꺼운 겉옷을 맡기고 들어가야 됩니다. 제 뒤에 있는 데가 이제 무대예요. 요 앞에 이제 악단이 있는 데고, 그럼 이제 정면 좌석 배치도인데, 여기가 입석이에요. 이게 이제 18유로짜리. 여기가 완전 명당입니다. 명당. 이 자리보다도 훨씬 좋은 자리가 여기예요. 명당. 그 다음에 이제 비싼 자리가 여기예요. 여기. 여기가 이제 15짜리. 여기가 잘 보여요. 근데 이제 이 옆쪽으로 가면은 쉣이죠. 쉣. 여기 망입니다. 폭망. 안 보여요. 무대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보여요. 여기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발코니 세컨이라고 파는 데예요. 여기 이제 중앙 정도는 그나마 볼만해요. 근데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넘어가기 시작하면 쉣이에요. 근데 제가 이쪽이에요. 저도 사실은 쉣이에요. 예전에는 이제 뭐 입장하는 순서대로 먼저 와가지고 찜하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이제 룰이 스카프 같은 거, 뭐 가디건이라든가 스카프, 겨울에는 목도리 같은 거 가져와서 내 자리에다 이렇게 묶어 놓으면 그게 내 자리 찜한 거라는 어떤 암암리의 룰이거든요. 지금은 보니까 여기 티켓에 넘버가 찍혀 있어요. 저는 A에 14번이라고 딱 찍혀 있어요. 그래서 뭐 일찍 들어온 게 아무 의미가 없네요. 진짜 제가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일찍 들어왔는데 거의 뭐 선착순 10% 안에 들 정도로 일찍 들어왔는데 자리가 이미 지정이 돼 있어요. 비엔 하프트반호프라는 중앙역이에요. 비엔나 기차역인데 제가 지금 아침 6시에 기차역에 왔어요. 왜 왔냐면은 오늘은 할슈타트를 가려고 합니다. 할슈타트 가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어요. 비엔나에서 저처럼 기차를 타고 가면은 제일 저렴하게 갔다 오는 방법이에요. 갔다가 한 3시간 넘게 걸리거든요. 갔다 오는 방법이 제일 저렴하고, 비엔나에서 당일 투어로 가는 투어 상품도 있더라고요. 이제 그거는 투어가 안내를 해주니까, 데리고 가서 해주니까 조금 더 비싸긴 해요. 그 다음에 보니까 체코에서, 프라하에서 좀 많이 가시더라고요. 프라하에서 체스키 크로노피하고 또 어디 들렸다가 할슈타트 갔다가 오는 당일 여행 투어 상품이 있는데, 잠깐씩 내리고 가서 진짜 사진만 찍고 지나가는 여행이에요. 그리고 가격도 비싸요. 거의 3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할슈타트 갔다 오는 가장 저렴한 방법, 대중교통으로 가는 방법을 지금 이용해서 가려고 합니다. 날씨가 제법 추워요. 영하 5도여가지고 말이 자꾸 꼬이네요. 이제 기차표는 제가 미리 예약을 해놨습니다.
되게는.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다음 역이 아탕포층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표기가. 거기서 한번 내려서 갈아타야 됩니다. 할슈타트까지 한 번에 가는 게 없더라고요. 여기까지 한 2시간 조금 넘게 왔는데 한 2시간 15분 걸렸는데 갈아타서 이제 다시 1시간 38분 정도 더 가야 돼요. 제가 내린 것은 3번인데 플랫폼 4로 가라고 되어 있거든요. 4번 플랫폼으로 갈아타는 시간이 9분밖에 없어요. 9분. 빨리 이동을 해야 됩니다. 자, 4번 플랫폼으로 왔더니 열차가 벌써 서 있네요. 이거 타면 됩니다. 정거장을 거쳐서 할슈타트까지 가는 완행 열차 같은 건데 좌석은 따로 없어요. 그냥 원하는 자리에 앉아서 가면 됩니다. 비엔나에서 여기까지 오는 기차는 좌석을 추가로 구입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타고 내려서 뭐 서서 가는 구간도 있고 그러니까 그 구간만 좀 좌석을 예약을 미리 해두시면 편하게 다녀올 수 있어요. 할슈타트를. 드디어 할슈타트역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기차역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선착장이 있는데 선착장에서 보트를 타고 마을로 한번 더 이동을 해야 됩니다. 보트는 당연히 유료입니다. 땡큐. 자, 드디어 할슈타트에 도착을 했습니다. 할슈타트 기차역에서 할슈타트까지는 또 배를 타야 돼요. 기차 시간에 맞춰서 페리가 다니거든요. 도착하면 그 시간에 맞춰서 페리가 있고 이제 기차가 오는 시간에 맞춰서 또 여기서 가는 페리가 있어요. 그리고 페리는 왕복으로 하면은 7유로. 티켓은 그냥 배 타면 배에서 직원분이 바로 현금으로. 그러니까 카드 안 되니까 현금은 꼭 준비해서 오십시오. 저는 돌아가는 게 3시 7분이어서 2시 45분에 오면 돼요. 2시 45분. 눈이 한창 내리고 있어요. 눈이
송송송송 아주 한방눈이 내리고 있는데 겨울철에 이제 이쪽에 문이 많이 닫는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여행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는 가게들이 다 열었어요. 예. 이 할슈타트도 베네치아처럼 관광객들 때문에 꽤나 골치를 좀 썩었다고 해요. 관광객들이 좀 많아지면서 여기 쓰레기 버리는 게 너무 심해져 가지고 많이 지저분해졌대요. 그 다음에 이제 관광객 상대로 하는 상점들이 가격을 막 올리다 보니까 동네 자체 물가가 막 올라가 가지고 현지 주민들은 이제 골머리를 썩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관광객들을 제한하는 어떤 법을 제안을 했었는데 때마침 코로나가 터져 가지고 관광객이 뚝 끊긴 거죠. 뭐 지금은 그냥 딱 널널하니 여행하기 좋은 정도입니다. Dominik, znalazłam rozwiązanie na moje kolano. 할슈타트 마을 끝에서 끝을 천천히 걸으면서 이렇게 쭉 둘러봤어요. 둘러봤는데 1시간? 1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1시간. 한 2시간 정도면 빡세게 딱 둘러보고 간식 하나 딱 먹고 탁 돌아가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덤플링이라고 그러더니 당근 수비네. 이게 나름 식당을 고른다고 골라서 들어왔는데 맛없어요. 그렇게 맛없어요. 그리고 짜요. 그리고 비싸요. 비싸. 좀 음식점에 대해서는 제가 좀 악평을 많이 했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맛이 진짜 없었어요. 여기 할슈타트 오신 분들이 뭐 여행자분들이 후기들이 있는데 음식 맛있다는 얘기는 거의 없습니다. 아, 저 새끼는 왜 이렇게 지는 가서 다 보고 다 먹고선 나쁜 얘기만 하느냐 그러실 수 있는데 뭐 좋은 얘기들은 많이 있으니까 뭐 피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정보를 드린다고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는 배를 타고 다시 비엔나 제 숙소로 좀 가야겠어요.
돌아갈 때는 왔던 거하고 똑같이 역순으로 가면 됩니다. 이 기차 안에 이렇게 식당 칸이 있어요. 그래서 간단한 그 음료 같은 거, 커피, 맥주 이런 것들을 좀 먹을 수가 있는 편의 시설이 있습니다. 똑같은 영상인 것 같지만 아닙니다. 오늘 아침 6시 55분 기차를 타고 할슈타트 갔다가 저녁 7시 5분 여기 다시 비엔나 중앙역으로 도착을 했어요. 혹시라도 할슈타트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방법이 제일 간단하고 편하고 저렴한 방법이다 해서 제가 영상을 남기니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엔나 여행을 하다 보면 비엔나 중앙역에 참 자주 오게 돼요. 오늘은 제가 비엔나 중앙역에 왜 왔냐면 짐 보관하는 팁을 하나 살짝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 중요한 팁이죠. 캐리어라든가 뭐 가방 같은 거, 배낭 같은 거 이제 들고 다니기 힘들 때 비엔나 중앙역에 오면 다 막힐 수 있습니다. 여기 지하 1층에 코인 락커가 있어요. 웬만한 캐리어 한 2개 정도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크기의 짐칸도 있거든요. 근데 카드는 안 되고 무조건 현금, 동전만 되니까 미리 동전을 조금 준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들어가서 이제 어떻게 맡기는지 제가 좀 정보를 드릴게요. 저 가방하고 키 모양이 있는 저 화살표대로 가면 됩니다. 이게 코인락카 크기별로 다 있거든요. 여기 녹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이제 빈 거예요. 이걸 이용하시면 되고, 여기 사람도 들어가요. 이게 사람도 들어갈 정도니까 다 넣을 수 있습니다. 이런 큰 캐리어 들어가고, 가방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닫아요. 빨갛게 되죠? 그럼 번호를 외워야 됩니다. 혹시 모르니까 이걸 찍어 놓으세요. 사진을 하나 찍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계산을 해야 돼요. 16-2. 여기서, 여기 지금 30초, 29초 나오는데 1분 안에 이걸 안 열면, 돈을 여기 안 넣으면 4.5유로 안 넣으면 문이 열리는 거죠. 이게 만약에 안 넣었다 보면은 이렇게 열려요. 4.50 2 4.50 이렇게 이걸 잘 갖고 있어야 됩니다. 시간은 24시간? 24시간 보관이 가능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티켓은 꼭 갖고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짐 찾을 때 이 바코드를 찍으면 열려요. 짐 보관한 거 찾는 법을 좀 알려드릴 텐데, 이렇게 종이로 나와요. 키가 없이. 그래서 이렇게 제가 지금 이게 교통카드고 이게 화장실 0.5유로짜리거든요. 이렇게 하고 있다가 제가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그래서 쓰레기통으로 찾아가서 지하철역 하나 지난 다음에 다시 찾아왔거든요. 이거 잘 보관하셔야 됩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가방 찾는데 진짜 곤란해요. 이거 어떻게 하냐면 여기 이제 바코드를 찍으면 돼요. 바코드를 이렇게 딱 넣어서 이렇게 딱 찍으니까 문이 이렇게 열려요. 이렇게
이렇게 가방을 찾으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제가 온 것은 벨베데레 궁전입니다. 벨베데레 궁전. 벨베데레 궁전은 상궁하고 하궁이 있거든요. 우리한테 유명한 클림트의 그림이 전시되어 있는 곳이 바로 이 벨베데레 궁전의 상궁입니다. 지금은 제가 플릭스버스를 타고 비엔나에서 체코 프라하로 가는 중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좀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일단 코인라커에서 짐을 찾아야 되는데 티켓, 열쇠 같은 거죠. 그거를 쓰레기통에 버린 거를 뒤늦게 알았어요. 그래서 그걸 찾으러 지하철을 타고 거꾸로 가서 쓰레기통을 뒤진 다음에 그걸 가져와서 짐을 겨우 찾았는데, 플릭스버스 타라는 정류장으로 가려고 하는데 정류장을 잘못 알아가지고 또 그걸 놓친 거예요. 시간이 빠듯한데. 그래서 정류장을 찾아서 막 급하게 갔는데 시간이 엄청 빠듯한데 또 반대편으로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반대편으로 가서 트램을 타고 가서 내려가지고 한 9분 남은 거를 막 캐리어를 끌고 디립다 뛰어가지고 겨우 잡아타가지고 지금 체코 프라하로 가는 중입니다. 차마 영상으로는 담을 틈이 없었어요. 겨우 버스를 타고 가면서 지금 거의 3시간 만에 한번 쉬는데 여기서 좀 짬이 나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이제 한 1시간 반 정도만 가면 프라하에 도착해요. Praha hlavní nádraží Runway Station. 자, 이제 프라하, 체코 프라하에 도착을 했습니다.